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올해는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 저마다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요. 한국교회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에서는요. 작년 한 해 동안 특별히 대한민국 청년들의 문화 트렌드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2025년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벤처기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영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지난 연말 발생한 무한 제주항공 추락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었는데요. 네.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한 기도와 위로는 물론 이 무한공항 현장에도 찾아가서 유가족들과 아픔을 나눴습니다. 네네. 지역 기독교 연합회를 비롯해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 또 한국교회 봉사단 등이 음식과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일어난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네,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고 슬픔에 빠진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한국교회가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위로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활동이 진행됐습니까? 이 사고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은 공항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었는데요. 차마 누울 수조차 없는 유가족들은 복도에 의자 수십 개를 깔아놓고 쪽잠을 자면서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네네. 이에 한국 기독교 연합봉사단을 중심으로 무안, 목포, 전남 지역교회 연합회들이 무안 공항에 부스를 설치하고 긴급 구호 물품들을 나눴습니다. 부스에서는 생수, 컵라면, 김밥 등을 비롯해서 칫솔이나 수건, 옷 등 다양한 물품들이 유가족, 봉사자 그리고 취재진들에게까지 전달이 됐는데요. 목사님들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부스를 지켰고요. 또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어묵탕이나 전복죽 같은 것들을 직접 끓여와서 함께 나누는 등 마음을 보탰습니다. 네네네. 직접 현장에 가서 돕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겨준 게 정말 감사한데요. 앞으로도 한국 교회에 이런 봉사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단장인 조현삼 목사는요. 재난 상황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유가족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후원 계좌에는 또 끊임없이 후원금이 채워지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한국교회 봉사단은 앞으로 유가족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큰 충격에 빠진 유가족들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기사 악플에 상처를 받은 이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사를 통한 마음 치유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분들의 마음을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런 위로의 손길들이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고요. 유가족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비기독교인은 4대 종교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2,152명을 대상으로 사회인식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비기독교인은 불교, 천주교, 원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순으로 호감을 느낀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이유로는요. 지나친 전도, 그리고 부패, 차별과 혐오 발언 등을 꼽았습니다. 개종을 강요하는 이 무조건적인 전도 활동에 비기독교인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아이고, 한 번 더 되뇌이고 싶네요. 호감도 낮은 이유가 지나친 전도, 부패, 차별과 혐오 발언. 네네. 이런 조사 결과를 들을 때마다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교회 특성에 대해서 비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 그리고 경건한 예배와 말씀, 서로 돌봄 등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또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 종교의 교리, 사회적 돌봄 등을 꼽았는데요. 이 설문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이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과 책임 실천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네네.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와 윤리적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앙 의식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고요? 네.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점차 탈교회적 모습을 보이는 성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종교 단체에 속하지 않아도 종교인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독교인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또 기독교인 10명 중 3명은 출석하는 교회가 없는 가나안 성도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2년 전 조사보다도 약 5%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이고, 네. 네, 또 덧붙여서 기독교인이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으로 진리와 구원을 꼽은 사람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한다라는 응답이 더 많은 것은 종교가 개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네. 이런 원인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아유, 어떻게 보면은 참 뼈아픈 조사 결과지만 한국 교회가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현재의 상황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는 좀 더 기독교다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박윤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 원장이자 을지대 교목이신 백광훈 원장님 자리했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계획을 세울 새 없이 그냥 새해를 맞이해 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하던 거 그냥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어떤 좋은 계획 세우셨나요? 뭐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요. 학생들 잘 가르치려고 좀 이제 준비도 하고 네네. 그런 계획도 세웠고요. 또 뭐 개인적으로는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네. 했는데 역시 그 선조들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확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네네. 2025년 새해로운 그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교회는 다음 세대 신앙 있게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4년 청년 문화 트렌드를 이제 돌아보고 또 2025년을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이 보시기에 2024년 그 청년 문화 트렌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2025년에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네,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많은 문화 분석가들이 뭐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청년 트렌드, 문화 트렌드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공통적으로 많이 붙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참 많이 보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쇼폼 콘텐츠들 많잖아요. 많죠. 작게 네네. 아주 그냥 네네. 보는 그런 휘발성 있는 그런 콘텐츠들은 있는데요. 네. 도파민을 막 자극한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네. 시간 대비 성능, 그래서 시성비라 그러거든요. 네, 네, 시성비. 시성비에 오. 특화된 컨텐츠를 찾으려는 청년들의 어떤 욕구가 담겨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불황기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네. 이런 시대를 살아오면서 청년들이 최대한 힘과 시간을 덜 들이고 실패를 덜 할 수 있는 그런 빠른 방법을 찾기 때문에 이런 좀 빠른 컨텐츠들이 이렇게 많이 유행을 했고요. 또 다른 예로 보면 또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뭐 소설과 드라마 등에서 보면 대중문화 영역에서 회귀물,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네네. 회귀물이 굉장히 이제 장르가 많이 떴고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인생 1회차는 망했다. 그래서 네. 이른바 이생망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네. 유행을
했고,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가진 이들에게 인생 리셋의 기회를 대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드라마 장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어떤 것들이 흥미롭게 여겨졌던 그런 한 해였고, 청년들도 아마 그런 콘텐츠들을 굉장히 열광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역시 시대적 어떤 사회적 불안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트렌드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여기에는 코로나19의 그 영향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경제 불황인 시대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층 더 심화된 경제라든가 또 일자리 불황으로 청년들에게 불안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2025년도에는 청년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들은 청년 세대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청년 세대의 어떤 지배적인 감정이 불안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불안이 다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불안만큼이나 또 함께 대두된 트렌드가 긍정적 사고 트렌드였어요. 긍정적 네. 사고. 아마 그 원형적 사고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돌 가수 장원영이라는 가수가요. 네. 자기 그 브이로그에 보면은 굉장히 불만을 터뜨릴 수 있고 좀 불편한 상황일 수 있는데 그때 더 잘 된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뇌이면서 행운이라고 말한 상황에서 이른바 럭키비키라고 하는 밈이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거든요. 네네. 럭키비키. 또 이를 시작으로 해서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있지 않습니까? 선수가 잔디가 안 좋으면 그냥 좋다고 생각하면 돼라고 하는 이른바 흥민적 사고라고 하는 밈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보면 자신의 삶에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불안, 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불확실성에 놓인 청년들, 불안에 있는 청년들이 더욱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바라봐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이른바 뭐 종교적 정신승리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 다 잘 돼, 또 뭐 승리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론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 신앙적 가치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삶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우리 세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세속적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세상은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하는 이생망의 가치관이 너무 많고 또 물질과 돈으로 삶의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가늠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사회가 점점 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선한 가치 그리고 복음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배 세대로서 청년들을 잘 격려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적인 가치들을 누리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그런 신앙인으로 또 시민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의 또 기성세대들이 선배가 되는 것이 우리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중요한 또 기성세대의 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좀 그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뭘 좀 딴 걸로 좀 바꿔줄 거 없을까요? 뭐 이생행이라든가 이번 생은 행운이야. 그렇죠. 또 아니면 또 뭐 없을까요? 이생럭. 이번 생은 럭키야. 럭키야. 네. 네네. 또 뭐 하나 한번 해보시죠. 거기까지 하시죠. 네. 네. 지금은 불통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2025년에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겨야 할지 깊이 고민하면서 다음 세대가 더욱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광훈 원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수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유연성을 지닌 청년들 가운데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청년 벤처기업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 멘토의 밀착 멘토링으로 기회를 주는 크리스천 단체가 있다고 해서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청년 벤처 포럼 어벤처스의 강상훈 대회장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더웰스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자 청년 벤처 포럼 어벤처스의 대장을 맡고 있는 강상훈입니다. 저는 30여 년간 투자업에 종사해온 전문 투자자입니다.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을 육성해서 미국의 나스닥이나 한국의 코스닥 등 자본시장에 IPO를 해왔습니다. 아울러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크리스찬 청년 벤처 창업가들을 양성하는 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먼저 말이죠. 이 청년 벤처 포럼 어벤처스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이름도 아주 신선하고요. 어떤 단체인지 자세하게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벤처스는 청년들의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네. 크리스찬 단체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기관과 크리스찬 기업들이 연합해서 청년들에게 영성과 전문성 강화를 지켜서 건강한 청년 벤처 창업가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를 위해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 경험 많은 크리스찬 전문가들이 네.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뭐 좋은 일을 이렇게 앞장서서 나서서 해주시는데 10주년을 이제 맞이하신 거죠? 네. 네네. 대회장님께서도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온누리교회와 크리스찬 CEO 포럼에서 당시에는 러빙 유 청년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네.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벤처스를 생각하면 네. 늘 마음이 뭉클합니다. 네네. 우리가 뜻은 좋았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잖아요. 사람도 없고 또 자원도 부족하고 늘 하루하루 이 대를 운영하기에 빠듯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지도 않게 정말로 탁월한 크리스찬 경험자들이 멘토로 자원하고 네. 또 독지가들이 후원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대회가 발전했고요.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때는 모든 대회들이 다 중단되고 또 대면하는 것들이 다 제한이 되고 근데 제 마음에 성광처럼 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대회를 중단하면 안 된다. 네. 우리라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디지털이라는 걸 통해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한 번도 중단 없이 저희들이 해오게 됐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122개 팀을 배출했고요. 그동안 누적 인원으로 250여 명의 멘토들이 탁월한 멘토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멘토링을 네. 하고 그리고 많은 후원 기업들과 크리스찬 단체들,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은 벤처를 꿈꾸는 크리스찬 청년들의 마치 터전 같은 곳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네네. 생각이 됩니다. 대회장을 맡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저는 이제 멘토로 섬기고 이제 기획위원으로 섬기고 10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서 그 역사를 쭉 다 알고 네. 계실 것 같은데 10년 동안 어벤처스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쭉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참여 방법. 네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 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네, 네네. 말씀 부탁합니다.
네, 어벤처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청년들을 전문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근데 저희가 참 감사한 것은 어벤처스를 통해서 이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팀을 안 믿는 팀을 선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CEO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가지고 아주 좋은 수상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어벤처스를 많이 섬겼는데 늘 공식 석상에서 어벤처스는 좀 다른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스스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네네. 네. 그래서 이 참으로 바른 삶을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다. 그런 감회가 있었습니다. 흐뭇하시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들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네. 참여 방법은 우리 홈페이지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사업의 내용과 팀원들 소개 그리고 신앙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즈니스는 반드시 벤처 비즈니스여야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나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임팩트 비즈니스가 돼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고요. 네. 지원 내용은 크게 한 5가지로 나눠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멘토링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킹. 본인들과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창업가들 네트워크에 저희들이 넣어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페이스 앤 워크를 통해서 영성 교육을 하는 거. 그 상금으로는 우승팀과 수상팀에 대한 부상이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연수가 되게 하이라이트인데 네. 해외 연수는 해외 연수를 통해서 벤처 기업들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이 안목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특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 이제 해주셨듯이 청년 벤처 기업가들 이제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 멘토들이 밀착 멘토링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듣고 싶네요. 아, 네. 네. 저희들은 한 1년에 보통 한 50개에서 60개 팀이 지원을 합니다. 네. 그중에서 12개 팀을 선발해서 한 3, 4명 정도의 멘토들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네. 밀착 멘토링을 합니다. 이제 그와 별도로 전문가 그룹 멘토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뭐 신앙적인 문제, 또 투자나 경영, 마케팅, 법률 네. 이런 전문 멘토 그룹단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맞춤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10년 동안 그 유망한 창업 기업들의 많은 그 참가 신청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가장 아이디어가 좋았다거나 기억에 남는 참가 기업들 있죠. 뭐 즐거웠던 일도 있었고 좀 힘들었던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강하게 성장한 기업이 있다면 그것도 또 소개를 좀 덧붙여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저희가 122개 팀을 배출을 했고요. 그래요? 그 중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네. 아주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거의 망해서 폐업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회생한 팀도 있고. 네. 근데 제가 기억에 오래 남는 거 마음에 감동을 준 팀이 몇 개가 있는데요. 네. 그 팀들은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이웃의 문제를 채택을 해서 비즈니스한 팀들입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 중에 몇 군데를 예를 들면 러블리 페이퍼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그 기업은 이제 노인들, 어르신들이 도로에서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아, 네. 이거를 어떤 종이 패션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어르신들의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해주는 네네.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하나 기억 남는 기업은 이 학습 속도가 느린 자녀들을 위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을 개발하는 피치마켓이라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남들은 돈이 안 된다고 다 소외했던 네.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자기들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분들이 더 귀한 거는 이거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또 비즈니스 생태계에도 선한 영향력도 미치고 이런 가치들은 무형의 가치지만은 참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어려운 그 벤처기업에서 혹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길을 내미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네. 모든 기업들을 커버하지는 못하는데 웬만하면 저희들이 서포트하거나 아니면은 컨설팅을 하거나 네네.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 도와드리려는 네. 마음.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앞으로 그 청년 포럼 어벤처스가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10년 동안 해오셨으니까 많은 계획을 세우셨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획과 또 못한 말씀 있으면 마음껏 얘기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벤처 시대라는 걸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벤처 산업에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 조그마한 벤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시대를 열어갈 산업 또한 그 중심이 벤처가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던 청년 창업가들이 지금은 미래 산업의 주역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들이 건강한 기업가로 성장하는 거, 또 세상에 기여를 하는 유익한 기업가로 성장하는 거, 그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다윗의 사자처럼 참으로 용맹한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맞게 플레이스에서 쓰임 받는 그런 창업가를 양성하는 게 저희들 다음 사역의 꿈이고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한국이라는 작은 테리토리에서 우리 벤처 기업들이 해외로 글로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말에 미국의 프락시스 랩이라는 단체하고 저희들이 연합해서 아시안 그 크리스찬 벤처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저희도 참여할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 동남아 이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연합 사역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가 단순히 예배당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청년, 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사업가와 전문인들이 함께하는 청년 벤처 포럼 어벤처스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상훈 대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